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107강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104강에서 관계사 문장 합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지금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과 그 다음 계속적 용법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요.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이 밑에 쭉 내려가면 관계부사의 역시 한정적, 계속적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자, 한정적이 뭔지 계속적이 뭔지 요 얘기 먼저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128페이지 잠깐 해볼까요? 128페이지에서 잠깐 우리 이 개념을 했습니다. 128페이지 104강에서 말이죠. 자, 이제 두 문장 연결할 때 이렇게 위치로 연결했잖아. 콤마 없잖아. 그죠? 이런 걸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끊어서 뒤에서 이렇게 한다.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이렇게 뒤에서 거꾸로 수식해 준다. 그죠? 형용사 구절은 뒤에서 후치 수식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요런 경우는 뭐야? 요거 대신에 대수로 이제 가능하고요. 그죠? 관계대명사. 또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콤마가 있는 경우, 요 콤마가 있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그래서 끊고 쭉 간다, 계속 간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용법이라고 그랬는데 요럴 때 답은 대는 안 되고 위치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 위치만 되는데 요거는 생략 불가능하다. 생략할 수 없다. 그다음 중간에 뭔가를 삽입되면 위치도 되고 대도 둘 다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콤마가 있는 거를 끊고 쭉 간다. 그래서 계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꺾이는 걸 갖다가 한정적 용법이라고 했는데 잠깐 131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131페이지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이제 콤마가 없는 거를 꺾어서 해서 한정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쉼표 있는 걸 끊고서 쭉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정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지구의 절반이 남자예요. 남자들이에요. 절반이 여기 여자고. 그런데 대머리인 남자 하면 예를 들어서 bald 대머리인 남자 MEN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남자는 이 절반이 다 남자인데 이 중에서도 대머리인 남자 하면 어떻게 해? 범위가 삼키 선생이 대머리잖아. 범위가 이렇게 대머리인 사람이 범위가 이렇게 줄어들죠. 범위가 제한되죠. 한정이라는 말 쓰세요. 한정이라는 말은 제한과 같은 거예요. 제한, 알겠죠? 제한적이라고도 합니다. 한정적, 제한적. 아하, 범위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는 얘기는 범위가 한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제한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의 한번 차이점을 우리가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정적 범위의 명사가 있다는 것은 다른 종류의 명사들도 있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세요. 그녀는 세 아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콤마 없이 자, 걸프 전쟁에 갔던 세 아들이 있었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걸프 전쟁에 참전한 세 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 세 아들만 있을 수 있지만 이 세 아들 말고도 다른 아들도 있을 수 있다. 아들이 셋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여자는 세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콤마로 딱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본론 얘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콤마 뒤에 그 관계대명사는 부연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아들이 걸프전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명밖에 없다는 거고 이건 3명일 수도 있지만 또 3명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차르트는 말이죠. 고유명사죠.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난 모차르트 했는데 이 모차르트가 이렇게 되면은 콤마가 없으면 이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 똑같은 모차르트가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콤마를 써서 쓴다는 거죠. 그죠? 이랬습니까? 이렇게 안 쓰고 말이죠. 알겠죠? 자, 밑에 또 가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답이 뭐가 된다는 거야? 답은 얘도 되고 얘도 됩니다. 콤마 없을 때, 자, 그죠? 제한 한정적일 때는 둘 다 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콤마 있을 때는 답은 뭐가 된다? 답은 얘만 된다. 자, 예외, 선행사와 관계대명사 사이에 뭔가 삽입돼 있다. 이렇게 뭔가 삽입돼 있다. 이럴 때는 둘 다 된다. 알겠죠? 둘 다 답이 된다. 앞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 자, 관계사 생략을 보면 여러분 여기 주어 동사가 하나 있고 주어 동사 또 하나 있죠. 원래 마침표 끝날 주어 동사 하나밖에 못 쓴다. 또 쓰려면 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접속사 같은 거, 관계사 같은 거, 그 다음에 의주동 같은 게 있어야지 주어 동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마침표가 하나인데 어떻게 주어 동사를 2개 썼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는 원래 관계대명사 위치가 있는 겁니다.
안 보이지만 있는 거예요. 그냥 생략했을 뿐입니다. 안 보이지만 있는 거다. 알겠죠? 여러분 생략의 조건은 뭐라 했어요? 무의미, 관계대명사는 뜻이 없고요. 뒤에 S점이 살아있죠. 이러면 생략될 수 있는 거예요. 없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죠. 근데 이 문장은 어때요? 콤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로 그죠? 이럴 때는 뭐야?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틀려요. 생략하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쓰는 거죠. 콤마 없이 쓰는 건 who, whom, which, that, whose 이런 거 다 가능하고요. 자, 콤마 쓰는 관계대명사는 who, whom, which 요 세 개만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계속적일 때는 한정적일 때는 선행사는 항상 명사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일 때는 콤마가 있을 때는 앞에 있는 명사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뭐 투부정사가 있다거나 동명사가 있다거나 이렇게 이제 뭐 구라든지 아니면 주어 동사 앞에 문장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콤마 위치가 알겠죠? 자, 그는 그냥 뭐 단지 웃었어요. 근데 그것이 만들었어요. 내가 화나도록 알겠죠? 분개하도록 만들었대. 그죠? 그럼 그것이 뭐예요? 웃었다가 그가 이 전체를 받겠죠. 이 전체가 관계대명사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원래 보면 and 접사를 쓰면 접주동 쓸 수 있는 거잖아. 그것이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 it이 뭘까요? 그래요. 그가 웃었다라는 내용을 받겠죠. 대명사 문장을 받는 거죠. 그래서 and 없애고 it 대신에 위치를 써서 콤마 위치를 써줘서 이렇게 문장을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접사 대명사로 접속사 대명사로 문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접사 대명사로 전환 불가능. 뭐 이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관계부사도 역시 한정적, 계속적, 한정적, 제한적 용법 있다는 거죠.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where, when, why, how 모두 대수로 대체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냥 알겠죠? 그다음 얘는 where, when만이 있습니다. 콤마 where, when만. 원래 관계부사는 where, when 말고도 뭐 why가 있고 how가 있죠. 이 콤마 쓰는 이런 거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어요? 없어요. 자, 콤마 where, 콤마 when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수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알겠어요? 자, 관계부사 생략 가능하고요. 콤마 있을 때 생략 불가능합니다. 접속사 부사로 전환 불가능한데 접사 부사로 전환 가능. 뭐 이거는 뭐 이게 안 된다라는 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정도 이제 개념이 여기서 요건 중요합니다. 보세요. 자, 나는요 도서관에 왔습니다. 콤마 있고 where 있어요. 자, 그래서 관계부사를 씀으로 인해서 주어 동사 썼었는데 이럴 때 이 where를 관계부사를 그냥 거기서 정도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거기서라는 건 뭐야? 도서관에서 거기서 얘는 관계부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어 동사를 썼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했죠. 맞는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거도 맞죠. and 쓰고서 나는 도서관에 왔다. 그리고 주동 완전한 문장 썼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사 쓸 수 있죠. 그죠? 거기서 나는 공부했다. 맞습니다. 역시. 그런데 말입니다. 요 세 번째 거는 틀리다는 게 중요해요. 자, 나는 도서관에 했어요. 나는 공부했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연결하는 게 접속사나 뭐가 있어야 된다? 관계사나 관계사라는 건 관대 관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의주동 간주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대어는 뭐야? 그냥 얘는 순수한 부사거든. 부사. 즉 거기서라는 건 뭐예요? 거기서라는 건 at the library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부사는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요 두 개는 맞지만 자, when도 마찬가지입니다. 콤마 when 하면 이제 그때 정도 해석합니다. 우리는 10월에 아기를 출산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사할 겁니다. 맞고요. then and 쓰고서 주동 쓰면 되죠. 그때 부사입니다. then은 부사요. 그리고 우리는 이사할 겁니다. and는 부사로서 이렇게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틀리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prefer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를 선호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distinguish 구별하다, remark 말하다 할 때 말, 그다음 fellow 동료고요. clergyman 성직자, 목사를 나타내고 성직의라는 뜻이 됩니다. There is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re is 뭐뭐가 있다, 이야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누구? 한 어떤 성직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세요. who가 나왔는데 콤마 없죠. 콤마 없죠. 그럼 뭐야? 꺾어서 꾸며준다는 얘기입니다. 관계대명사. 그죠? 무슨 적 용법? 제한 혹은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있는데 여러 사람인데 이런 목사님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니까 관계대명사 who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를 없애고 썼다는 얘기죠. 동사 어디 있습니까? 동사 어디 있어요? 동사 어디 있습니까?
동사 여기 있어요. 관계대명사 후에 동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관계대명사는 who는 클로즈랑 같은 거죠.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색깔펜 잠깐 바꿀게요. 얘가 주어였던 거고요. 얘가 동사였던 거란 말이야. 우리 여러분 그 주동동수식 배웠죠. 주어 동사 사이에 뭐 온다? 여기 형피 온다. 그 다음에 부피 온다. 그 다음에 동격 표현 온다. 이런 거 했습니다. 그죠? 자, 형피가 뭐예요? 형용사 구절을 말하는 건데 형용사 절에 뭐가 있어요? 관계대명사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요 사이에 뭐가 온 겁니까? 요거 뭐 온 거예요? 요거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성직자가 있었다잖아. 성직자가 있었던 거란 말이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비 정도가 꾸며졌다 생략됐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투부정사 부정은 앞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성직자 목사님 옷을 입지 않는 것을 선호한다. 알겠죠? 선호하는 그 목사님이 있었단 말이야. 이 목사님이 말했어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꾸며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할게요. 땡땡 이하라고 말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다는 거야? 선호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 ing가 있어야 됩니다. ing 없으면 틀려요. 얘가 동사입니다. 관계대명사절이. 알겠죠?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옷을 입지 않을 거야. 근데 위치 나왔습니다. 콤마 없네요. 자, 제한적 용법입니다. 한정적 용법. distinguish, 나를 뭐로부터 분리해? 내 동료와 구별해주는 그런 옷을 입지 않을 거야. 훌륭하신 목사님이네요. 나는 뭐야? 우리 동료와 똑같은 옷을 입을 거야. 그죠? 그러나, when, 부사 접사입니다. 부접. 얘가 어디까지 가요?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콤마까지. 자, 그의 말이 보도되어졌습니다. BPP. 어디? 신문에 보도되어졌을 때, 콤마가 놓여졌대. 여러분 이는 여기서 부사입니다. 알겠어? 놓여졌대요. 쓰여졌대요. 부사 안에 뭐 실수로 말이죠. 그래서 S1, S2가 되겠네요. S1, V1. 그다음에 문장이 read. 여러분 read는 읽다가 아니라 뭐뭐라고 써 있다 정도가 됩니다. 알겠죠? 문장은 그다음 땡땡 이하라고 써 있었어요. 이런 얘긴데 땡땡 이하가 뭐냐? well, no, crow. 나는요 옷을 입지 않을 겁니다. 한 다음에 콤마가 보입니다. 콤마. 이거 조심하세요. 콤마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가 나왔어요. 이런 무슨 용법? 콤마 끊고 쭉 간다. 계속적 용법을 해석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구분해 줄 것입니다. 나를 내 동료와 말이죠. 이렇게 됐는데 칠판 잠깐 지울게요. 여기서 자, 옷인데 나를 동료와 구분해 줄 옷을 입지 않겠다. 똑같은 옷을 입겠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런데 여기서는 자, 콤마가 있으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콤마 끊고 쭉 간다. 그래서 이 콤마 위치는 앞에 문장을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떤 얘기가 돼요? 나는 옷을 안 입겠다. 즉 벌거벗고 다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선자로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것이 나를 내 동료와 구분해 줄 거예요. 이러면 아주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잖아. 빨가벗고 다닌다는 얘기니까. 알겠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선자, 이 글의 요지는 기억의 선자는 클롯, 옷이 되는 거고요. 자, 니은의 선자는 뭐가 된다는 거야? 앞문장을 선행사로 받아서 이런 글이 나올 수 있는 거 알겠죠? 아하, 그렇구나. 자, 한정적, 그 다음에 계수적 용법,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꼭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